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세계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남긴 유명한 문장인데요. 대체 코가 얼마나 높았으면, 클레오파트라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런 말이 다 나왔을까 싶지만 진실은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역사에 이 불안 없으니까. 다만 확실한 건 그녀는 골저스한 매력으로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를 사로잡았고 그 덕에 이집트의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누군가의 몸은 때때로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교양만두는 몸으로 읽는 세계사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그런데 아저씨 표정이 왜 그래? 워싱턴이 똥 씹은 표정으로 입을 앙다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의치 때문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치아 때문에 개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24살 때부터 강냉이가 털리기 시작했고 49세의 젊은 나이에 틀니를 껴야 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에 취임했을 당시 그의 강냉이는 겨우 한 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죠. 당시엔 틀니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옛날에는 틀니를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나무를 매끄럽게 다듬지 않으면 가시가 잇몸에 박히는 극한의 고통을 맛봐야 했죠. 하지만 조지 워싱턴이 누구냐? 장군이자 대통령이자 대농장의 소유주인 영앤 리치. 영은 아니구나. 워싱턴은 특특 S급 틀니를 플렉스했는데 하마의 엄니를 조각해서 만든 판에 진짜 사람의 치아를 끼워 넣은 것이었죠. 문제는 워싱턴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 이 치아들이 그가 운영하던 농장의 흑인 노예들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소유 농장인 마운트 버넌의 장부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르 마이웨르 박사 때문에 치아 9개 비용을 흑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워싱턴이 자신의 틀니를 제작하기 위해 구매했을 거란 킹리적 가심이 듭니다. 그런데 노예들에게 지급된 치아의 값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는데요. 당시 백인의 치아 하나가 약 2파운드였던 걸 생각해보면 그가 지불한 값은 3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후려친 금액이었죠. 게다가 치아 제공자가 자기 소유의 노예들이었으니까 치아 대금을 노예들에게 실제로 지급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죠. 또 주인이 강냉이 좀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걸 싫다고 할 수 있는 선택권이 과연 노예들에게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워싱턴은 졸렬한 강냉이 털이. 워싱턴은 한평생 미국의 자유를 위해 노력했고 새로운 공화국에서는 노예 제도를 종식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56년 동안 노예를 소유했다는 거. 죽기 전 자신의 모든 노예들을 풀어주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지만 해방 시점은 자신이 사망한 뒤라는 거. 이거 완전 나이스한 심각한 여성 편력으로 6번이나 결혼한 휴대의 불륜킹 헨리 8세. 그는 두 번째 아내인 앤블린과 결혼하기 위해 나라의 종교를 바꿔버릴 정도로 역대급 사랑에 미친 자였는데요. 하지만 바람둥이 특, 사랑이 오래가지 않음. 그는 앤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별의별 치욕스러운 죄로 앤을 모함하여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앤이 사망한 후 누군가 앤의 심장을 꺼내갔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하는데요. 헨리 8세가 앤을 잊지 못해서 심장만이라도 간직하기 위해 빼갔다는 썰도 있고, 아니 근데 그럴 거면 왜 죽임? 앤이 죽기 전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썰도 있죠. 내 심장을 꺼내서 어워튼에 있는 교회로 보내줘. 그곳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거든. 사실 중세시대에는 신체의 일부를 따로 매장하는 분산 매장이 상류층들 사이에서 큰 인기였습니다. 십자군 전쟁 당시 전쟁터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고향까지 운반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는데요. 따라서 뼈나 장기 등 신체의 일부만을 가져가 매장해야 했죠. 이때 가장 인기 있던 신체 부위가 바로 심장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귀족들이다 보니 심장은 가문에 예배당해, 나머지 시신은 동네 성당에 묻는 것이 마치 신분을 상징하는 하나의 관습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죠. 아니 근데 시체를 성당에 묻으면 성당이 싫어하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노! 성당은 오히려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왕이나 귀족의 시신 일부를 수용하게 되면 국가와 가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앤블린과 그녀의 심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1800년대 중반 그녀의 심장이 묻혀있다는 어워튼의 한 성당은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작은 하트 모양 장식함이 발견됩니다. 여기에 진짜 심장이 들어있는 거야? 많은 이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상자의 뚜껑을 열었는데 장식함 안에는 먼지만 가득 쌓여 있었죠. 하지만 성당은 이걸 다시 그대로 땅에 묻은 다음 앤블린의 심장이 묻혀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곳이란 명판을 붙였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관광명소라고 계속 오네? 역시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돈을 벌 수...
프리다 칼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일자 눈썹이죠. 하지만 프리다가 오늘날과 같은 아이콘이 되는데 기여한 의외의 신체 부위는 그녀의 부러진 척추였습니다. 18살이던 프리다 칼로는 남자친구와 버스를 타고 여행하던 중 전차와 충돌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탄 버스는 완전히 산산조각났고 철제 난간이 프리다의 엉덩이를 뚫고 지나가면서 척추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게 되죠. 이후 프리다 칼로는 온몸에 석고 깁스를 한 채 3개월 동안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생지옥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갓생러특 지루함을 견디지 못함. 프리다 칼로는 고통을 잊기 위해 침대에 누워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위해 특수 제작한 이젤과 몸을 기댈 수 있는 지지대도 만들었죠. 그리고 프리다가 그릴 수 있었던 유일한 피사체는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침대 위쪽에 거울을 두고 스스로를 그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1954년 그녀가 사망하기 전까지 무려 55점의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35번 이상의 수술을 받고 종국에는 다리를 절단해야 했으며 평생 깁스용 코르셋을 입고 살아야 했던 비극적인 운명의 화가였지만 그 시간들마저 예술을 창조하는 기회로 바꾸는 세기의 아이콘이었죠. 물론 프리다 칼로가 처음부터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멕시코 미술계의 거장인 디에고 리베라의 아내로 더 유명했죠. 하지만 어마어마한 바람둥이였던 리베라. 그는 결혼 직후부터 외도를 하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프리다의 여동생, 그러니까 처제와도 바람을 피우는 개 막장짓을 합니다. 하지만 죽다 살아난 사람 특 쫄릴 게 없음. 프리다도 지지 않고 남녀 불문 맞바람을 폈고 그 중에는 리베라와 동침한 여자도 있었죠. 이거 완전 사랑과 전쟁 뺨을 후려치는 전개인데? 결국 결혼한 지 10년 만에 이혼 엔딩. 근데 1년 만에 다시 재결합했다네요? 참네. 이 흥미진진한 일화들은 모두 책 몸으로 읽는 세계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세계사 어쩐지 개 지루하고 복잡할 것 같아 쉽게 손이 가지 않았는데요. 혼자 미친 사람처럼 키득키득거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책 솔직히 존잼입니다.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에피소드 외에도 차라리 작아서 더 좋았던 제우스의 음경, 권력을 쥐어주고 또 몰락하게 만든 함스부르크 왕가의 주걱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레닌의 썩지 않는 피부 등 역사를 들었다 놨다한 몸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는데요. 저도 이 가시로 언젠가 교양만두 팀의 역사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상 교양만두였습니다.